네, 안녕하세요. 넝쿨북TV입니다. 날씨가 요즘 참 더운데 잘들 버티고 계십니까? 진짜 밖에 나가기가 싫고, 시원한 집과 사무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요즘 이사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또 물어본 게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뭐 전월세 신고제, 뭐 이거 뭐 임대인이랑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하라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해. 그냥 신고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참 말은 쉬워요. 근데 오늘 영상 보시면 정말 별거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뭐 전월세 신고제, 뭐 이 얘기는 뭐 뉴스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뭐 아주 빠르고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6월 1일부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다 신고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신고제를 만들었을까요? 뭐 이유는 뭐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유는 참 좋습니다. 자, 언제부터 신고합니까?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뭐 이미 시행 중이죠. 임대차 계약하시는 분들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 또는 갱신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뭐 갱신 계약은 제외를 하고요. 또 우리가 사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이 아니더라도 뭐 상가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뭐 그런 걸 어쨌든 사람이 주택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역은 전국인데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만 제외를 하고요. 소액 임대차 계약이나 전입을 안 하는 뭐 제주 한 달 살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잠깐 사는 단기 계약 또는 뭐 학교의 기숙사 같은 것들은 제외를 합니다. 회사 기숙사 용도는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로 기준을 잡은 이유는 자,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의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뭐 서울은 뭐 1억 5천, 뭐 경기 세종 뭐 1억 3천, 뭐 광역시 뭐 7천, 그 외 지역 6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건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월세는 왜 30만 원 초과냐? 고시원이나 비주택 임차 가구, 이 비주택 임차 가구라는 게 뭐 판잣집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뭐 움막 같은 곳에 월세 평균액을 감안해서 정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고시원 같은 경우는 뭐한 28만 원, 뭐 비주택 임차 가구는 뭐 한 20만 원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뭐 30만 원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걸 신고를 합니까? 뭐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이겠죠. 뭐 인적 사항부터 해서 뭐 주소, 뭐 임대료, 기간, 뭐 이런 것들, 뭐 계약서에 있는 주요 항목과 동일합니다. 다만 갱신 시에는 종전 임대료와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신고 방법은요. 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또는 뭐 온라인에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이나 뭐 임차인 중 한 사람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둘이 같이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한 사람이 가서 해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시행이 된 거고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보니까 22년 5월 31일까지는
1 년간 계도 기간을 줬습니다. 계도 기간 중에는 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22년 6 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해요. 뭐 거짓 신고를 하면 과태료 100만 원, 미신고 시 뭐 계약 금액에 따라서 뭐 보증금이나 월세에 따라서 이게 차등이 된다고 하는데, 적게는 이제 4만 원부터 해서 차등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어 자, 그럼 이거 임대차 신고하면 뭐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일단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돼요. 우리가 이제 확정일자를 뭐 받으러 가면 뭐 수수료 6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공짜로 해 주고요. 뭐 공 큰돈은 아니지만 뭐 공짜니까 좋네요. 그리고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를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러 우리가 동사무소 가잖아요. 전입신고할 때 이 임대차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하고 3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는 당연히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되면 전입 신고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자료를 우리가 6 월부터 수집을 하잖아요. 한 4-5 개월 정도 후에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대요.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모두 이 집과 이 집 주변의 시세를 체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의 적정한 임대료를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을 거고, 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네. 뭐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뭐 막상 알아보니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복잡한 것도 없죠. 뭐 물론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뭐 크게 불편을 줄 만한 내용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이 계도 기간이라서 과태료가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꼭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임대차 신고하시기에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도 기대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